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빈털털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도시가스도 못 넣고 정책도 묻어고 원투놈을 누가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하고. 준비 단계에서 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민간인들은 빨간띠만 누르면 돼요. 무조건 반대만 하면 돼요. 왜? 공구에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재혁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됐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쓰였던 비용, 이른바 매몰 비용을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 지자체 간의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자, 시사플러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후폭풍으로 불어닥친 매몰 비용,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민수 PD, 매몰 비용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먼저 매몰 비용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매몰 비용이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빌려 사용한 비용입니다. 문제는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면서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매몰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초기 과정에서 생긴 그 매몰 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매몰 비용은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로서는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주민들의 피해만 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동. 유천동 2구역인 이곳은 2006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사업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 사업성마저 불투명해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바라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속만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원주민은 다 못 들어가고 떠나가야 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딴 지방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고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죽도 밥도 안 되고 우리 나이만 돼도요. 내상전에 내 집터에 다시 못 들어오고 죽습니다. 결국에 이게 운영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안 된다면 안 될수록 주민들이 피해만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초부터 반대로 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이걸 풀지 않으면 영원히 묶이면은 영원히 이제 뭐 도시가스도 못 넣고 정책도 못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건축이나 토지 형질의 변경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더욱이 사업의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판매를 매도를 해도 건축 신축 허가가 안 나고 그런 도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 허가도 안 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매기가 이제 유천동에는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자꾸 비고 자꾸 유입 인구는 없이 전부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동화가 돼 번지는겨. 동구 성남동 1구역 주민들도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시공사가 가계약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갖고 지금은 시공사에서도 쉽게 나쁘게 말하면 뱀이 개구리를 물고 먹도 못하고 상체도 못하고 뱃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하도 못해요 또. 그러면 여기 줘봐야 이게 분양이 돼야 주민들한테 비례율이라는 이익도 오는데 비례율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럼 우리는 다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50평 미만은 다 쫓겨나야 돼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사업이 불투명해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을 취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 사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터미널도 가깝고 뭐 역전도 가깝고 아무 불편이 없고 집도 우리 집도 저기 이제 새 집이고 이래서 진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막 이래서 하루빨리 해제하는 거, 조합을 해제하는 거 그게 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2012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과 함께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문제로 인해 조합 측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철회 동의서를 받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 분담 때문에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이제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들고 있느냐 하면 시공사에서 추진위원회 때 돈을 갖다 쓴 게 있어요. 그 매몰자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매몰자금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드는데 7 이사들이 연대보증을 써갖고 돈을 갖다 쓰죠. 17억이라는 돈을. 매몰 비용이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운영비를 포함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용역에 사용한 비용이다. 문제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출처가 바로 시공사라는 데 있다. 사업을 포기하고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이 시공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합 설립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대성동 2구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대성동 2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한 상태. 올해 10월부터는 철거가 시작될 상황.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한다. 쉽게 지금 분양가가 743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이 사람들이 30평짜리 그 주택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아무리 못 가져도 1억 5천 정도는 비용이 자기 비용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돈을 1억 5천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냐? 결코 아니거든요. 현재 이 지역 재개발 주택의 분양가를 7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감정가 8,600만 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뭐 지금 그 8,600 가지고 뒤에 있는 방 2칸짜리 전세도 못 얻잖아요 지금. 저거 뭐 7천 8천 달러 한다 하대요. 저기 뭐 방에 뒤에 여기 집이 오고 방 2개 조그만 방 2개. 우리는 그 어디를 그거까지 거둔 거 어디로 가요? 전세도 못 살고. 하든 뭐든 아파트 전세라도 갈 정도가 되는 것도 맞지만 나 그 저도 못 가지만 나는 뭐 이 LG주택만 가면 갈까 아파트는 못 가요. 관리비 때문에 무서워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들만 길에나 앉을 처지에 놓인 실정.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조합 해산 절차밖에 없습니다. 조합 해산 동의서 받아가지고 해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니까. 하지만 조합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개발 사업이 가져올 기대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현재보다는 낮고 재개발함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집가 상승도 많이 되는 상태에서도 이제 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조합 측이 강조하는 것은 매몰 비용 문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만이 아닌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그만한 속내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시행인가라면은 모든 그 건축을 하기 위한 인허가입니다. 그것까지 왔을 때 한 그 20억에서 30억 그 사이입니다. 대여금을 만약에 우리 해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시공사에서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다 변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즉 말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요건을 갖출 때 동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렇게 되는 다 참여를 합니다. 빌려다 쓴 돈의 1차적 책임이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한테 돌아올 귀책 사유가 무서워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매몰 비용 문제로 인해 사업 취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의 경우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분명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구를 정책으로 내놨고 또 다 승인을 내줬고요. 그랬던 것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가지고 책임 행정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비용 문제들에 있어서도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도록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생각은 다르다. 당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했고 정비구역 지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역시 시로서는 불강력이라는 입장이다.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요건에 충족이 됐고요. 또 주민들의 욕구도 그때만 해도 열의가 대단했었거든요. 기준에 합당한 부분들을까지 지정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 관련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줬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 인구 감소라든지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행정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다름 아닌 대전시가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대전의 경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2006년도 6월 31일 날 그 202군데라고 하는 도시재정비, 즉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을 지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허황된 계획이었죠. 기본적으로 대전시 인구를 240만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염홍철 시장의 헛된 망상에서 사실 시작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 대전시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202곳. 대전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의 그 주택과 미래의 그 인구 또 이제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소형 평형이 지금 많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주택 보급률들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고 하면은 매년 일정 규모의 이상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 기조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시 도시주택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준공 완료된 것은 단 한 곳. 7년째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곳이 무려 53곳이나 된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대전시의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에 집이 더 필요하다라는 논리 이외에는 그 근거가 없거든요. 대전시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뭐 이렇게 도촉 사업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데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에 대전시의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정책, 외곽은 계속 개발하면서 원도심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정책이 큰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을 져야죠.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했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펼친 만큼 사업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 비용 문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주도 사업으로 그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란 것. 지자체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공공에서 해달라. 민간 본인도 민간이면서 민간을 못 믿는 거예요. 공공에서 해달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떠냐? 민간인들은 빨간띠만 누르면 돼요. 무조건 반대만 한다. 왜? 공공에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의 재산을 민간인들이 스스로 적정하게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정비를 해서 쾌적한 삶을 살자는 그런 취지지. 거기에 이익금이 남는다고 그걸 관에다가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사자인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역시 행정기관이 매몰 비용 발생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다. 물론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부추긴 거는 나라, 즉 국가 아닙니까? 국가하고 대전시하고 구청인데 이 부분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개발 사업이 민간만의 사업이었을 것 같았으면 공공에서는 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말고 이렇게 요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죠. 그것도 수립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도 행사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공에서 행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 매몰 비용에 발목 잡힌 채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한 주민들의 피해만 늘 수밖에 없다. 현실성 없는 재개발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그 관리마저 소홀했던 행정기관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네, 매몰 비용 문제로 사업 취소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해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심정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은 해제된 구역 7곳을 제외하면 모두 75구역입니다. 그중 준공된 구역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사업이 중단됐거나 사업 여부가 불투명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이제 매몰 비용은 민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몰 비용의 경우 결코 주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주민들보다는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이 더 앞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매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 대여 과정에서의 시공사와 조합,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매몰 비용의 사용처가 과연 어디인지부터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주택 재건축 1구역. 재건축을 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 주민들 뜻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해산된 곳이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이후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을 두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월 30일 날 해산 통지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서도 다 인정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난번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을 반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매몰 비용을 물려야 한다. 그런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당 1구역 주민들이 동작구청에 재건축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9월.
이어 11월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사가 대여금 56억 원을 청구하며 조합 임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에 조합 측이 해산에 동의한 주민들이 매몰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 설립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쓸데없는 돈을 써놓고 이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무례한다.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이 술을 먹는지 봤어요? 커피를 먹는지 봤습니까? 그러고 자기들 돈 팡팡 안 쓸 때 써놓고 이제 와서 이 돈 주민들이 전부 물으라. 누가 돈 물기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은 56억 원이라는 매몰 비용의 사용 내역에 대해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한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은 데다 부당하게 지출된 돈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작년 10월 23일 날 관리처분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책자에 보면은 장기 차입금 해가지고 해서 40억 몇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서 40억 정도를 빌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 차입금이 그게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15일부로 이사들 압류를 했죠. 이사들 압류를 했는데 56억을 압류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또 16억이 늘었어요. 그럼 이유는 뭐냐? 뭐 이자다 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이 없어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대여금 내역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및 설계 작업에 용역비가 중복 지급된 의혹이 제기된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 2개의 업체에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총회 개최에만 4억여 원이 들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정비업체, 건설회사, 조합, 집행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전 조합원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합이 제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건설회사나 이 정비업체가 그런 또 장난을 못 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는 조합원들한테. 부산시 남구 대연동 8구역. 잘못된 재개발 사업의 여파로 매몰 비용 분쟁에 휩싸이기는 이곳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공사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6월 중순에 저희한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우리 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시공사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매몰 비용은 28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연 8구역의 경우 정식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 여기에는 그만한 속내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시공사가 그걸 청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지가 지금 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보통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한 1년 후에 조합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게 일체 안 나가지니까 이제 시공사에서는 포기하면서 제반 비용을 돌려달라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대연 8구역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에 가능한 시공사 선정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이 저질러졌다. 결국 2007년 주민들의 소송 제기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해산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하자 시공사가 돌연 비용 회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해산이 돼버리게 되면은 추진이나 조합한테 자, 네가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지금 해산이 됐는데 매몰비용을 돌려달라면은 법원에서 이거는 추진이나 조합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청구한 거는 받아줄 수 없다 가능성이 나오니까 시공사가 해산이 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몰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아요. 시공사가 손해를 안 보려고. 시공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로 인한 사업 파행과 비용 발생의 책임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매몰 비용의 경우 용역비가 대부분으로 시공사가 그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사실은 용역업체에 낸 거는 안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쓴 돈만 내라 그러고 용역업체에서 반환해라 소송을 벌이든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한테 용역업체 가져간 돈까지 우리한테 내라 하니 우리 힘없는 우리는 무슨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대로라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에 대해 주민들만 덤터기를 써야 할 상황. 주민들은 시공사가 처음부터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근데 그 공사도구 계약서 안에는 내용이 대여금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물을 때 그 당시 영남본부 담당 간부인 부장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물을 때 야 이거는 좀 불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계약서 여기 쓰면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형식상에 쓰는 거지 뭐 절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돈을 투자한 돈을 또는 쓴 돈을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 말을 믿고 우리는 다 사인해줬죠. 2006년 9월 공사 가계약 당시 시공사 측이 주민들에게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시공사는 매몰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취재팀이 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나섰지만 시공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서로 이제 입장이 모두 맞았으면 합의가 됐을 텐데 입장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소송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상황이고 그 항소 진행 중이라면 저희가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에 다른 채널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양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 같은 데는 법무팀 하더라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까지도 아마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치밀하게 처음부터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공사가 돈 벌기에만 혈안일 뿐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 돈 벌으자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 벌으려고 하면 투자 없이 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투자했던 손실 부분 했던 거를 손실로 감안해야지. 이걸 주민들한테 다 물려받겠다 하면 자기네들 돈 벌었으면 주민들하고 갈라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돈 벌으면 저것들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는 한 푼도 안 보고 돈만 벌겠다는 이런 기업 윤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건설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손해를 물리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이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잘 됐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이 바로 건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모든 것을 다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건설사의 부당한 지금 횡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지를 해야 된다. 적절하게 손해분담을 하되 건설사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행정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과 편법적인 일을 행정기관이 관행처럼 인정해줬고 주민들만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시나 국가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울먹여자 먹기로 시공사 돈을 불법인지 알면서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불법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합법하다고 공문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시공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시의 과실이 한 7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이루어졌고 소관 업무도 아니란 입장이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어떤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그 개발 의욕을 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자기들이 시행한 거거든요.
그 구청장이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가 지정하는 거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관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시가 매몰 비용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사실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이제 거짓으로 속여가면서 억지로 이제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이제 그 비례율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좀 서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고요. 또 그런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또 그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관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가장 잘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전혀 몰랐었던 것이고요. 관도 사실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조합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관이 그걸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잘못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 예정 구역이 그냥 그대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또 이제 조합이 결성되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까지 끊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비 예정 구역 선에서 미리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장기간 끌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매몰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사업이 될 곳들만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시 재정이 부족할 뿐더러 민간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2월 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출구 전략으로 추진위원회 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해 줄 수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닌 선택 조항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얘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우수수 할 겁니다. 네. 그 금액이 참 얼마나 될지 계산이 안 나올 정도. 네. 그리고 잘 추진되는 것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전시가 매몰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실태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이렇게 중앙경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좀 어떤 대책이 나올 텐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일들을 벌어지는지 몰라요. 대전시도 사실 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사항을 생각한다면 그 기금을 또는 아니면 그 비용 일부를 어떻게 마련해보는 그런 노력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재개발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매몰 비용. 지금 이대로라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사업을 정리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 당초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남발해 지정했던 행정기관, 그리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시공사가 이제라도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네, 서울과 부산만 하더라도 매몰 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 액수도 상당한데요. 자, 그런데 그 사용 내역이나 이제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매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용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쓴지도 알 수 없는 돈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결국 매몰 비용의 대부분이 재벌 시공사와 부동산 관련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네, 또 사업 과정에서도 이제 시공사가 공사 진행을 위해서 좀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공사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을 정부나 지자체가 알면서도 관행처럼 눈 감아줬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의 경우에는 한 군데를 또 해주면은 또 우수수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자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여서 좀 주민들의 애만 좀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좀 전체적으로 좀 실태 파악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오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이라는 족쇄까지 채워지고 있는데요. 무책임한 행정기관 그리고 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공사. 모두가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시사 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